안녕하세요. 공병TV의 공병호입니다. 경제 상황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불황이 장기화되면은, 경기가 특별히 침체가 오래 계속되면은 정말 삶은 상당히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일본식 장기 불황과 유사한 경로를 따라서 한국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만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일본처럼 우리가 경제력이 아주 탄탄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장기간 그런 저성장 상태를 견뎌내거나 벽에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내수 침체가 심해지고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가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연쇄적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강제하게 되면은 아마 한국은 경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릴 주제는, 만일에 우리가 경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성장률이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원화 가치가 추락하면서 동시에 고금리 상태, 그리고 외환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우리 자신이 해외 채권단으로부터 많은 부분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일에 전개된다면은,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생활인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악한 상황인 경제 위기를 제가 가정합니다만은 반드시 경제 위기가 아니더라도 장기 불황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0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시대 변화를 읽어야 된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 책을 읽어서 터득하실 수 있지만, 이제 오늘날은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신문과 같은 것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의 공급이 대단히 원활한 시대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믿을 만한 전문가가 누가 있느냐 이야기죠. 그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셔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문단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5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는데,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를 특정 정파라든지 특정 이익단체에 치우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게 되면은 시대의 변화를 읽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 변화에 대한 그런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가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설이란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미래에 대한 주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경제 상황은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고 있어야 그것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가설을 갖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창업은 신중해야 됩니다. 장기 불황이건 경제 위기건 모두 다 소비자들이 구매력이 아주 크게 하락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을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새롭게 창업하는 것은 평상시에 비해서 위험이 많이 따르는 일입니다. 물론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기술적인 그런 자산을 갖춘 상태에서 창업은 권할 만한 일이지만, 누구든지 복제 가능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한 번 더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거리로부터 많은 거래가 모바일로 이동하는 그런 시대에는 거리에서 행해진 많은 종류의 사업은 과거처럼 그렇게 큰 재미를 보기가 힘들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창업은 신중해야 된다. 여러분, 네 번째는 현직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현직은 정말 소중하다. 장기 불황은
구직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시장으로서 일단 한번 나오면은 재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불황 시에는 일정한 소득 흐름을 자신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직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직장을 그만두실 때 경기 상황이 좋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하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현직을 계속 고수하면서 다른 일을 도모하시기를 제가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든 부채 비중을 줄여셔야 됩니다. 이 투자 수익률이 불확실한 그런 자산을 금리가 낮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돈을 꾸어서 자산을 매입하실 때는 더 신중함을 발휘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불황이 계속되면은 정부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 지출 정책도 쓰지만 동시에 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낮춰진 금리, 돈값이 싸졌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덜컥 자산을 매입하거나 턱없이 부채 비중을 높여놓는 것은 정말 장기 불황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일이고 또 경제 위기 시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도산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또 이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면 자산 가치가 급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여섯 번째는 고정비 지출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어떻든 여러분 장기 불황이나 경제 위기를 대비할 때 특단의 조치는 가능한 여러분 수중에, 은행이 아니고 여러분 수중에 현금을 가능한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불황이 왔을 때 또 장기 불황을 거쳐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자산 가치가 턱없이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든 고정비에 대한 부담을 작은 돈이더라도 씀씀이를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알뜰하게 그래서 나머지를 차곡차곡 현찰을 여러분들이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여러분 방향을 정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정비 지출을 구조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곱 번째는 투자를 하실 때는 생각은 과감하게 하시되 행동은 보수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황이 이렇게 깊어지게 되면은 일확천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좀 그런 분들도 나오실 수가 있는데 정말 불황기에 제1투자 원칙은 원금 보전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기회를 검토하고 또 알아보고 하는 것은 좋지만 평상시에 비해서 훨씬 더 불황시에 돈을 투입할 때는 여러분들이 행동은 한 번 숙고하고 두 번 숙고하고 세 번 숙고할 수 있는 그런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투자, 생각은 과감하게, 행동은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여덟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강조할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불황 상황에서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는 반듯한 철학으로 무장한다.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립자존의 정신, 내 힘으로 일어서겠다. 그리고 각자 도생, 각자가 자신의 길에서 살아남는다. 이런 여러분만의 아주 특별한 그런 패기를 가지시고 이렇게 나아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철학이 반듯한 철학으로 무장하고 그 반듯한 철학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그런 활로를 열어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여러분 아홉 번째는 기백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불황이 되면 주변이 칙칙한 분위기로 이렇게 휩싸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사람은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황은 사회 전체가 착 가라앉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사회하고 동조화해서 그렇게 부화내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기회라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늘 불황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탐구자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항상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고 공부하시면서 계속 전진해 가다 보면은 뭔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기회의 포착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한다. 예, 기회라는 것은 좋은 정보와 지식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회와 연결된 지식과 정보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분의 노출 가능성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여러분이 한층 더 그런 기회의 포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황이 됐다고 해서 경제 위기가 왔다 해서 움츠려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행동 반경의 폭을 넓히면서 기회의 포착 가능성을 높이십시오라는 것이 마지막 10번째 제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생활인으로서 장기 불황과 동시에 경제 위기가 덮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